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68살 할머니입니다. 오랜 시간 화장품 매장에서 판매 매니저로 일했고 6년 전에 퇴직했어요. 요즘 저는 예상치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손주를 2, 3일만 봐준다는 약속이 벌써 열흘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모든 건 우리 아들 부부가 오랜만에 신혼여행을 간다는 말에 흔쾌히 허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과정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30년 동안 지역 백화점의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 일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평범한 판매직이었지만 고객들과의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점차 매니저 자리까지 올랐어요. 어떤 피부 타입에 어떤 제품이 맞는지 눈만 봐도 알 정도였죠. 단골 손님들은 피부과 의사보다 제 조언을 더 믿는다며 농담처럼 말하곤 했어요. 하루 10시간 넘게 서서 일하는 게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인센티브가 꽤 괜찮았어요. 매출 실적에 따라 기본급 외에도 추가 수당이 있어서 월 평균 320만 원 정도는 벌었습니다. 퇴직할 무렵에는 350만 원까지 받기도 했죠. 많은 여성 직원들이 결혼 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계속 일했어요. 남편은 중소건설회사의 현장 감독으로 일했는데 제가 일하는 걸 늘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들 민석이가 어릴 때는 시댁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남편은 6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도 62이라 얼마 안 있어 퇴직을 했고요. 퇴직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 5천만 원은 남편의 병원비와 장례비로 나갔습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126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30년 가까이 꾸준히 높은 금액으로 불입했더니 평균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더라고요. 아들 민석이는 38살이고 중견 광고회사의 PD로 일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같은 회사의 디자이너인 지연이와 결혼했어요. 두 사람 다 업무가 바빠서 아이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에 뜻밖의 소식을 들려줬어요. 지연이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야근이 잦은 직업이라 육아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아 보였거든요. 그래도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올해 초 우리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어요. 처음 서연이를 안았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과 발가락을 보며 30년도 더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석이가 태어났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나 싶더라고요. 출산 후 지연이는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그 기간에 저도 일주일에 2~3번씩 찾아가 도움을 주었어요. 아들 내외는 서울 마포구의 빌라에 살고 있는데 저는 이사를 가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지연이의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는 어린이집에 서연이를 맡기기로 했어요. 제가 맡겠다고 했지만 두 사람은 제 노후 생활도 중요하다며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많아서 바로 들어갈 수 없었고 지연이의 회사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 복귀를 재촉했죠.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제가 2~3달만 서연이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서연이네 집으로 가서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일상이 시작됐어요. 나이 68배 갓난아기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손주를 위한 일이니 기꺼이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제 집에서 쉬고 주말에는 아들 내외가 직접 돌봤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서연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아들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시간 되세요? 저희가 얘기 좀 드릴 게 있어요. 주말에 만난 민석이 부부의 표정이 어쩐지 심상치 않았어요. 사실은요 엄마 저희가 결혼 3년 차인데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결혼식 직후 지연이가 중요한 프로젝트에 들어가면서 여행을 미뤘고 그 후로는 계속 바빠서 기회가 없었던 거죠.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서연이가 어린이집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 3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지연이가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 당연히 쉬셔야 하는데 너무 죄송해요. 서연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뭐가 미안해? 당연히 다녀와야지. 2, 3일 정도면 충분히 봐줄 수 있어. 두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민석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그럼 저희 다음 주에 제주도로 3일만 다녀올게요. 그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여행 전날 아들 내외는 필요한 물품들과 서연이의 스케줄표를 꼼꼼히 정리해서 알려줬어요. 분유는 이렇게 타고 낮잠은 12시와 4시에 재우시면 돼요. 기저귀는 1시간 반에서 2시간마다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어린이집은 아침 9시까지 데려다 주시면 되고 4시에 데리러 가시면 돼요. 제주도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 통화에서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가 너무 무리하게 부탁드린 것 같아요. 괜찮아, 걱정 말고 즐겁게 다녀와. 2, 3일 정도는 문제 없어. 그렇게 아들 내외는 여행을 떠났고 저는 손녀와 단둘이 남게 됐습니다. 첫날은 비교적 순조롭게 지나갔어요. 서연이는 어린이집 첫날이라 그런지 조금 울었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저도 일찍 누워 체력을 보충했고요. 둘째 날 아침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제주도에서 우연히 대학 선배를 만났어요. 선배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에게 같이 가자고 하네요. 기회가 잘 없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즐거워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 다녀오렴. 대신 일정은 얼마나 더 길어지는 거니? 3일만 더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서연이 어린이집비랑 식비 다 더 드릴게요. 그렇게 허락했고 아들 내외는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3일이 지나고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사실은 베트남에서 태국으로도 가보려고 해요. 제 친구가 방콕에 살고 있는데 잠깐 들러보려고요. 사흘만 더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계속 연장하면 어떡하니? 진짜 마지막이에요. 다신 안 그럴게요. 제발요, 엄마. 결국 또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2, 3일 약속이 6일로 늘어났고 다시 9일로 늘어났어요. 오늘이 열흘째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연이 분유 먹이고 옷 입히고 기저귀 갈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집에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오후엔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서 또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이렇게 하루 종일 서연이와 씨름하다 보면 저녁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저는 녹초가 됩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더 힘들어요.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어깨는 결리고. 68 나이에 10시간씩 아기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들도 며느리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2, 3일 정도라고 생각했기에 흔쾌히 허락했던 건데 벌써 열흘째예요. 핸드폰 통화나 문자로는 즐거운 여행 사진만 보내오고 정확한 귀국 날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제는 너무 힘들어서 아들에게 전화해 물었어요. 언제 돌아오는 거니? 이틀 정도만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관광할 곳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아서 아들 공부시키고 결혼시켰는데 이렇게 이용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고민도 됐어요. 그래도 내 아들, 내 며느리인데. 그리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여행은 또 언제 가겠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워라밸을 중요시하잖아요. 문제는 제 체력이 벌써 한계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제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손주를 봐주긴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랍니다. 이렇게 혼자서 열흘 넘게 키우는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친구들 중에는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손주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행복한 일이라면서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서연이가 웃으면서 제 얼굴을 만질 때면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어제는 서연이가 처음으로 제 얼굴을 보고 할머소리를 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런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어요. 생각해보니 최근에 맞은 병원 검진에서도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고혈압 수치도 조금 올라갔고 관절염도 악화되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제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걱정됩니다. 무엇보다 서운한 것은 아들 내외가 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물론 저도 처음에 흔쾌히 허락했고 여행 일정이 계속 늘어날 때도 거절하지 않았으니 제 잘못도 있겠죠. 너무 눈치를 봤나 봐요. 제 친구 박영숙 씨의 말이 떠오릅니다. 영자야, 너무 착하게 살지 마. 내 건강도 중요해.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해.
박영숙 씨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녀의 아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영숙 씨는 정확하게 자기 한계를 알려줬대요. 일주일에 이틀만 봐줄 수 있어. 나도 내 생활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어제 밤엔 잠을 설쳤어요.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아들이 서운해할까봐 더 걱정됩니다. 그래도 이번엔 분명히 말해야겠어요. 오늘 밤이나 내일 아들에게 전화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생각입니다. 민서가 엄마가 많이 힘들구나. 이제 너희가 돌아와 서연이를 돌봐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아들도 이해해 주겠죠? 가끔은 은퇴 후의 삶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30년 넘게 일한 화장품 매장에서는 명확한 업무 시간과 책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계가 모호해요. 국민연금 126만 원으로 살림을 꾸리는 건 빠듯하지만 그래도 적금 덕분에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퇴직금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더 민석이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니 시간이라도 내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과 체력도 중요한 자원이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노후를 다양하게 보내고 있어요. 같이 백화점에서 일했던 친구 최미경 씨는 지금 실버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요. 65세 우연히 길에서 캐스팅되어 시니어 패션 모델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또 다른 친구 이정숙 씨는 주 3일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월 12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정해진 시간만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 일이 마무리되면 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어요. 화장품 관련 지식을 살려서 시니어 대상 메이크업 강사를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혹은 예전부터 관심 있던 가드닝 수업을 들을까도 고민하고 있어요. 30년 넘게 실내에서 일했으니 이제는 햇빛과 흙을 만지는 삶도 좋을 것 같거든요. 뭐가 됐든 이번 일을 계기로 아들 내외와도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손주 돌봄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그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게 해야죠. 물론 서연이와의 시간은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손녀의 첫 걸음, 첫 말을 지켜보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기꺼이 봐줄 생각입니다. 하지만 매일 10시간씩은 너무 무리예요. 이제는 제 노후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어제 서연이가 낮잠 자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은퇴 후의 시간은 정말 소중하다고요. 건강이 허락할 때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요. 내일이면 아들 내외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사실 조금은 긴장됩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전할지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꼭 말해야겠어요. 민서가 엄마는 서연이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이렇게 매일 돌보는 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구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봐줄게. 이런 대화가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제 잠시 후면 서연이 어린이집에 데리러 갈 시간이에요. 오늘도 웃는 얼굴로 저를 반겨줄 손녀를 생각하니 힘이 납니다. 그래도 내일이면 아들 내외가 돌아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 그리고 거절해도 괜찮다는 것을요. 68배 나이에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되다니 인생은 참 끝없는 배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아들 내외와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진정한 제 은퇴 생활을 설계해 나갈 계획이에요. 화장품 강사든 가드닝이든 혹은 다른 어떤 일이든 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건 이렇게 서연이 생각하니 벌써 보고 싶네요. 열흘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도 어린이집에 데리러 갈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이게 할머니의 마음인가 봅니다. 오늘 서연이를 데리고 집에 오면 내일 아들 내외를 맞이할 준비도 해야겠어요. 집도 정리하고 음식도 준비해야죠. 그래도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네요. 내일부터는 제 시간을 되찾게 될 테니까요. 이제 서연이를 데리러 가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에요.